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투기 시장으로 만든 변동성, 투자 시장으로 정상화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전력 반도체 폭발적 성장 예고,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고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다냐쌤이 오늘은 투기 시장으로 만든 변동성, 투자 시장으로 정상화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떤 투기적인 거래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도 테마주들에서 관리 감독을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기 시장으로 만든 원인은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변동성을 400% 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400% 변동성을 뒀을 때 그 결실을 누가 가져가냐면 개인 투자자는 아니죠. 기관 투자자들과 대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변동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지금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변동성 400%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이걸 한번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투기적인 거래를 허용하면서 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허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과연 유리한 게 뭔지를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투기판에 더 접근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1년에 30% 안 깨지고 안정적으로 적금 들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년에 30%에 대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의 마음 기본 자세가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들의 복합적인 상황이 결국에 나에게 피해로 온다라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는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게 투기적인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잡았던 거고요. 오늘 미국 시장 보면 대부분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뉴욕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매파적인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655억 달러 감소했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라는 건 뭐냐면 금리 긴축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으로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들을 본다면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의 버블 붕괴 임박 이런 것들 지금 유동성 공급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쪽 이런 쪽들이 밸류에이션보다 높게 평가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역시도 1조 달러의 모기지 만기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용카드 잔액, 2분기 신용카드 잔액이 1조 달러, 사상 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디스에서 대형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감등 의견.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역시도 금융위험에 대한 경고와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자 무역 수지가 655억 달러 감소했지만 수입이 6월 수입이 19개월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지표는 경기의 호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불황형 흑자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에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릴리가 급등을 했고 루시드가 급등했고 쿠팡이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릴리라든가 루시드, 쿠팡 관련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암호화폐와 항공, 제약바이오, 전력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전력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쿠팡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한번 부각될지 봤으면 좋겠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장비, 그 다음에 디지털 금속주들이 약세를 보여줬고요. ETF 시장에서 본다면 이제 가상화폐,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소프트웨어라든가 반도체, 클라우드, 보안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국내는 기술주들의 어떤 매물이 증가되면서 약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낙폭했던 신재생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이런 쪽들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경상 흑자가 수지 흑자가 73조 3천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의 투자자들, 펀드 투자자들이 도시바를 공개 매수하겠다, 18조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강세 요인이었는데, 일본 역시도 6월 실질 소비 지출을 본다면 4.2% 감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역시도 소비에 따른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판단했으면 좋겠고, 자,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금융시장에서는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7월 CPI가 5% 전월비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5% 급감했고 41개월 최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의 디폴트가 증가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컨트리 온리스트 부동산 회차죠. 자, 여기서 자본 조달이 취소됐어요. 이로 인해서 달러채 이자 2,250만 불 상환 실패, 디폴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과 중앙정부의 디폴트,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결국에 이 영향은 국내에도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국내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6월달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 흑자 기준을 따져보니까 수입이 감소됐다라는 거죠. 2달 연속 경상수지 흑자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전형적인 불황형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상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던 요인을 본다면, 자, 미국의 CPI에 대해서 어떤 발표된 경계감도 있었지만 제일 컸던 부분들은 미국의 중소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가가 인상하면서 인플레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미국이 긴축을 유지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하락세가 나왔고, 또 소비 침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백화점들의 실적에서 수익이 감소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국내 경기 둔화 이 부분이 지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위험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까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 요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귀결되는 거고, 어제 공매도를 보면 외국인들은 24% 감소한 5,600억을 기록했고요. 기관들은 26% 증가한 3,100억을 기록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기관들 코스피에서는 34%, 코스닥에서는 약 10% 공매도가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고, 자,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인 것 같아요. 1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위험이라든가 금융시장의 위험들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약세 기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또 역외 시장에서도 환율이 워낙 약세가 나오면서 1316원 98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는 낙수 효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해서 내수 우리 소비자들 내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삥 뜯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돼요. 이 부분은 2008년도 낙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가가 상승하고 또 원화가 약세면 고스란히 휘발유 가격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들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1,400억 매도하면서 순매도 전환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처럼 150억 순매수 전환되면서 9천억 누적 매도 소폭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선물시장에서 1,200억 매수했지만 여전히 2조 1,900억 누적 매수가 매도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미리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지수 반등을 우리가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거래대금 측면을 본다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약 4.6% 증가하면서 12조 4,400억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약 5% 감소한 12조 9,5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탁금과 CMA 소폭 증가됐고요. 마켓머니 펀드는 2,900억 나갔지만 최근 들어서 유입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시 주변에 자금 도미량은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역시도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인공지능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전장부품 쪽들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압축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금융위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인지 통제를 벗어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이고 지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여전히 이익 추구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융 리스크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신용융자 부분이 크게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이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섹터들 최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면 현금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을 나선다 하더라도 손절은 짧게 하면서 바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들은 조정 시 분할 매수 기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본다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독일 슐츠 총리를 회동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중국 카페리 운송 재개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전 산업계 조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원전 부품주들 그리고 에콰도르 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들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설립 제공식 기간이건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 관련 인공지능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미 법인의 사업 수주 확대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주로 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수익률은 7%대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T-로보틱스는 우리가 시가총액 5천억 도전하자고 했는데 그제죠. 4,998억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5천억 돌파를 한번 유지했으면 좋겠고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SSD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될 거로 보여져요. 어제 시간에서는 이 고점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파도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이제 이 부분 37,000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37,000원 돌파 후에 35,000원을 지지하면 우리는
34,000원 한번 도전해보고 35,000원 이탈하면 매도 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태풍과 관련돼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력 수요가 역대급 최고다. 태풍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이 감소할 것이다. 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계통 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LS라든가 LS 일렉, 대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LS 일렉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LS 일렉도 오늘 시초가 하락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98,000원부터 한번 시초가 매수해보고 손절은 한번 크게 가져가 볼게요. 86,000원 이탈을 보시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135,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쌤과 함께 했고요.